영역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봄.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춧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일항에서 즐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주의 손바닥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겠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겠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황해도와 평남, 함남, 밤에 황해도와 함남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도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함경도 3에서 8cm, 평북 1에서 5cm, 예상 강수량 함경도 5에서 10mm, 평북 5mm 내외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고 흐린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고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글피는 오전에 비가 오다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정도 되겠고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은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은 날씨 지속되다가 글피 오후부터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곳이 있는데요. 친한 친구가 지난 주말에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곳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즐거웠던 여행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곳에는 화개장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노래로 그렇게 많이 들었었던 화개장터.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노랫말에서 장터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표현을 해주어서 참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친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장터를 보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 지역은 섬진강의 가항 종점이라는 특성 덕분에 예로부터 시장이 활발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가수 조영남의 노래 화개장터가 인기를 끈 후에 영남 호남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라는 상징성을 띠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의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섞여 있고요. 지역 감정 없이 정답게 사투리를 나누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관광지가 되어서 볼 것도 많고 영호남의 화합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서 화개장터가 유명해졌습니다. 북녘에도 장마당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녘의 시장 풍경은 어떠한가요? 통일이 되어서 함께 남북의 시장 풍경을 보고 싶은데요. 당시 한국에서는 벌써 88년도에 나온 노래로 참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80년도의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노래였는데요. 우리 동포 여러분께도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화개장터 함께 듣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가렛말 하동 사람
사람 윗말 구례 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전라도 쪽 사람들은 나룻배 타고 경상도 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가 오손도손 왁자지껄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이웃 사촌 고운 청미운정 주고 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가렛말 하동사람 빈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이웃 사촌 고운 청미운정 주고 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지난 주말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눈으로 바뀌더니요. 세찬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웠습니다. 아름다운 봄을 만끽해야 되는 날짜인데 이렇게 봄이 끝나가나 보다 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도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소리로 전할 수 있는 라디오에서 어떻게 전해드려야 느끼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들려드렸던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요, 즐거운 종달새가 즐겁게 솟치며 푸른 높은 하늘에 마음껏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녹음한 새소리 함께 들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이렇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봄은 새들이 알려주나 봅니다. 힘든 순간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고 봄이 되면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또 모든 농사에 동원되고 고된 노동의 일상의 연속이 시작된다고 들었었는데요. 어쩌면 더 깨끗한 자연을 지니고 있는 북녘에서 더 많은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매일 들리는 소리지만 오늘만큼은 노래로 들렸기를 소망하면서 새소리가 주는 아름다움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동포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동포 여러분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통일의 따뜻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 강의 시간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고 건강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인데요. 9번째 시간으로 조선을 묻고 있던 종의 멍에, 신분제도와 가난 및 질병 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를 배우는 관점,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흑암의 땅 조선에 드리워졌던 조선 백성의 짊어진 멍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조선 백성이 짊어진 종의 멍에는 왕정제도를 비롯해서 신분제도, 우상숭배, 음란과 여성천대, 또 질병과 가난, 부지와 문맹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선 백성들을 힘겹게 만들고 그들의 자유를 앗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왕정제도가 얼마나 조선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고종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시대에 조선 백성에게 짊어졌던 멍에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신분제도, 우상숭배, 또 음란과 여성천대, 또 질병과 가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선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짊어진 종의 멍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 신분제도였죠.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없었던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각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렇지 못했죠. 바로 신분제도 때문이었어요.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조선의 신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가 되는 천민, 평민이라고 불리우는 상민이 40%, 그리고 그 위에 중인, 또 양반, 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대부분의 국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상민이나 천민에 속해 있었고 일부의 양반들에 의해서 나머지 계층이 다 통치를 받는 시스템이 바로 조선의 신분 구조였어요.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법에 따른 구조로 우리가 보자면 양천제라고 불리우는 이 구조에는 양인과 천민 이 두 가지로밖에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통용되는 신분 구조는 반상제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신분의 계급에 따라서 반상의 구분이 완벽했던 나라, 그게 바로 조선이었고 양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바로 조선의 시대였던 거죠. 양반은 조선 인구의 사실 10%밖에 되지 않았죠. 그들은 유교를 숭배하고 주자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면 이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명나라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 유교와 주자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자 삶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양반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관혼상제의 번거로운 규칙과 까다로운 예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의 양반들이었어요. 관혼상제라고 하는 것은 성년식, 그다음에 혼인, 그리고 제사, 또 그다음에 장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동원해서 누구보다도 더 의리의리하게 이런 행사들을 치러내려고 했던 게 바로 조선의 양반이었죠. 사실 어찌 보면 이 조선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체면 문화,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죠. 또한 그들은 산홍공상이라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글을 읽는 선비가 최고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농민, 공업, 상업 순으로.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대를 받았던 게 조선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과 상업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